네, 지금 현재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이 수도권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산사태 등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전수칙 요령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도 비가 다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 강한 비구름대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많게는 150mm가 넘는 이 비가 예보가 됐는데 이번 비는 특히나 이 짧은 시간에 대거 내린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이 지난주처럼 좀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앞서 일기예보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번 주 중에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집중되는 곳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보가 됐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8일, 9일 날 내렸던 시간당 100mm, 140mm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오기 때문에 방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간당 30mm에서 50mm 정도면 일반인들로 봤을 때는 눈앞에 비 때문에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적은 비다, 또 괜찮은 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외출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거. 이번 주에 이제 뭐 이를테면 주간에는 약간 비가 덜 오더라도 야간에는 또 비가 집중되는 이런 강수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나가신다면 항상 보행 중의 안전이라든지 또 침수 지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잘 확인하셔서 안전한 경로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네. 침수 이력이 있거나 혹은 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또 집중 강우가 예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차수판 설치라든지 이렇게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 비가 또 밤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좀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또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야간에는 어떤 꼭 침수가 아니더라도 야간에는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동의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주간에 닥치는 위험과 동일하다더라도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침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피해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를테면 빨리 인지를 못하는 상황, 또 이를테면 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밤이 되기 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하시는 것들, 또 야간에 혹시라도 모를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 조명들을 확보하시는 것들, 또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취침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곳들은 아예 예. 그날은 좀 다른 곳에서 이동을 해서 안전한 곳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충분히 안전한 네. 방법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교수님?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지하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그때 물이 찼을 때 어느 정도로 돼야 위험한 건지,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물이 차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돼야 지금 급박한 상황인 건지,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뭔가 집 안에 있는 소중한 것도 꺼내고 기중품도 꺼내야 하고 뭔가 차도 꺼내고 싶고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아서요.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사실 일단 물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사실 가장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 상황이 좀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사람의 경우에는 한 무릎 정도 높이 이하 정도. 왜냐하면 무릎 정도 이상으로 물이 찬다고 한다면 현관문 쪽에 반대쪽에도 물이 그 정도 차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문이 제대로 잘 열리지 않아서 위험에 닥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무릎 이하의 높이 이 정도까지는 빨리 조치를 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네.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시작됐다면 어느 정도 잠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빼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에 그렇죠. 오히려 더 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아. 그렇게 몰려드는 경우에 차량들이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이에 침수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예, 예. 지하 주차장의 침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전에 대비해서 침수가 되는 것을 막지 않는 한은 이미 침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지하 쪽으로 가셔서 뭔가 행동을 하시거나 조치를 하시는 것은 안 하시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침수 피해를 본 곳곳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뭐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정리를 마치지 못한 곳이 사실 아직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도심에서는 뭐 가구나 가전, 잔해물들을 집 밖으로 내놓은 경우가 많은데 당장 이렇게 비가 와버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미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가 안 오더라도 야간에 또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완전히 다 건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옥내로 들여놓으시거나 또 옥내로 들여놓는다 하더라도 다시 또 침수가 됐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바닥에서 충분한 높이 한
1m 이상 정도 이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그나마 가능할 겁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침수가 되는 상황이라면 바깥의 물건을 무리하게 다시 들여놓거나 뭔가 비닐이라든지 방수포 같은 것들을 덮으려고 하시다가 본인도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강우에 노출된 비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보다는 본인 안전 중심으로 가재도구는 좀 아깝긴 합니다만 본인 안전 중심으로 조치를 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이제 앞서 외출을 하지 않을 것을 이제 권장을 하셨는데 또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 근처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아파트 옹벽이 무너졌다 이랬을 때 대피할 공간이 필요할 텐데 어디로 가서 몸을 피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막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상황, 또 붕괴가 이루어진 상황에 그 현장에 내가 닥쳤다라고 한다면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이제 폭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 무조건 도망가시기보다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계곡이라든지 혹은 좁은 그 지역 쪽 좌우 쪽으로, 그러니까 측면 쪽으로 우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거든요. 왜냐하면 토사가 내려오는 방향의 좌우.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토사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아래쪽으로 대피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본인이 이동하는 속도보다는 토사가 휩쓸려 내려온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예. 오히려 흘러내리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측면 방향으로 일단 대피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지대가 높은 안전한 곳 이런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훨씬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비뿐만 아니라 이 강풍까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 초속 15m의 소형 태풍급 이 강풍이 예상된다면 기상청에선 서해안과 강원 상지 등의 이 강풍특보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비에 바람까지 세차게 불면 산사태의 위험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예, 이미 상당히 많은 비가 지하에 스며들어서 이 산 속에 이런 집안이나 이런 데는 지하수가 충만한 상태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더 내려도 바로 산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바람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바람 때문에 산사태가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람의 영향을 받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면서 그 바닥에 있는 이제 바닥의 토양들 같은 것들이 같이 허물어지면서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강풍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옹벽이라든지 담장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넘어지는 이런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강풍이 많이 불 땐 산사태뿐만 아니라 옹벽이라든지 담장의 이런 전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폭우를 겪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재난 상황이라고 할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을 적절히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앞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강풍 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가로수가 쓰러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떻게 빠른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앞에 전방에 이제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 주변의 집안도 상당히 약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앞에 전도가 된 상황이라면 차량의 운행은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차량이 운행하는 중에 이를테면 이제 침수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속 침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차량이 멈추거나 더 이상 이제 운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침수된 지역에 이미 차량이 접근을 했다 혹은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빨리 하차를 하셔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침수가 된 상황에서 주변을 봤을 때 침수 지역이 굉장히 넓거나 혹은 또 침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거기를 내가 내려서 헤쳐서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다면 오히려 예. 무리하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맨홀에 빠진다거나 또 여기 물에 휩쓸린다거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의 지붕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에서 차량을 가지고 운행해서 이제 서둘러서 폭우 상황에서 집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차의 바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면 좀 서둘러서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일단은 네. 가급적이면 바퀴가 거의 잠기지 않고 적게 잠기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 운행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운행을 해야 된다면 앞차 진행하는 자기보다 앞에 진행하는 차량의 바퀴의 한 절반 이상 혹은 또 3분의 2 정도가 잠겼다면 예. 그쪽으로는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가 바퀴가 잠겼다면 차량 운항에 분명히 지장이 있거나 또 차량이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바퀴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 잠겼다면 그곳을 운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차량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거나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폭우로 형성된 이 급류를 건너려다가 특히나 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실외에서 뭐 걷거나 뭐 운전 중에 빗물이 갑자기 차오르게 된다면 좀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예, 일단 침수가 된 지역이나 이제 급류 같은 경우는 물론 물살이 있는 곳은 가급적 회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이를테면 또 이 도로, 이 도시 내에서도요. 네네. 이를테면 경사면 같은 데를 따라서 우수가 강하게 흘러내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여기가 이제 깊이가 깊지 않으니까 뭐 무릎 정도 이하로 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면 내가 충분히 보행이 가능하겠다. 마치 시냇물을 건너가는 네네. 것처럼 이렇게 건너가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강한 물살이어서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휩쓸려서 위험을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급적 흐르는 이런 쪽으로의 이 물이 있는 곳은 가시지 말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흐르게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릎 높이 이하 정도 그나마 이제 건너실 수 네.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예. 또 보행하실 때 사실은 탕류기 때문에요. 물 밑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을 건널 때 혹시라도 바닥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주변에 짚을 것이 있다면 난간이라든지 혹은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짚을 수 있는 곳을 가급적이면 이용하셔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남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새벽에 굉장히 세찬비가 쏟아졌고 지금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좀 짧은 시간 내에 튼튼하게 제방을 좀 구축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겠습니까? 실제 뭐 짧은 시간에 이 튼튼하게 복구를 하기는 사실상 좀 쉽지 굉장히 않겠죠.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 유실된 부분, 피해를 입은 부분이 더 확대되거나 커지지 않게끔 임시 조치를 정확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실된 부분으로 물이 계속 유출이 되면 사실상 유실된 부분이 점점 넓어지면서 더 많은 피해를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이런 비가 또 예보된 상황에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 유실된 부분을 토사를 담은 이제 이 마대자루를 쌓아놓는다든지 제방을 이제 예. 쌓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면 큰 구조물로서 이런 부분도 임시로 막아놔서 이쪽으로 유실이 계속 안 되게끔 막는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러한 방법들로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긴급히 조치를 해놓고 그 이후에 뭐 복구를 빨리 그러니까 날씨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복구를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겠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좀 호우 피해가 컸던 서울 강남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침수 피해가 잦은 뭐 강남의 경우에는 이 차수벽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차수벽 설치가 뭐 완전한 대비책이나 뭐 대응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강남역 일대,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의 그 지역 전체가 침수되는 것들은 사실상 차수판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건물 단위라든지 주택 단위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작은 건물 단위의 이런 이 차수를 통해서 건물 내로 물이 유입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은 야 차수판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유입돼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차수판의 구조를 좀 더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물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차수판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차수판의 높이를 높여서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차수에 대한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보강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 건물 자체로 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뭐 시설적인 보완이나 또 각자 본인들의 건물이나 주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예. 시설적인 보완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건물 내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출입구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혹은 예.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 램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물을 막아줄 수 있는 차수판 혹은 예. 또 모래더미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미 물이 들어왔다면 물을 빨리 신속으로 밖에 빼줄 수 있는 배수 시설, 펌핑하는 펌프 시설도 그렇고요. 혹은 또 배수가 되는 과정에서 역류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 역류를 방지해주는 역류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건물의 내부의 어떤 예. 침수 안전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또 특히나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반지하에 대한 좀 안전 대책 마련에 이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정부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 사실 안전의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어떤 좀 대책이 저희가 앞으로 필요할까요? 예, 뭐 정부나 서울시에서 밝힌 것처럼 이 침수로서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 이 반지하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더 많아지는 것들을 제한하는 거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네. 이제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원해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단순히 반지하를 앞으로 더 이상 허용 안 하겠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는 그럼 이분들이 가실 수 있는 주거 환경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드리거나 또 안전하게 주거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지하가 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는 상황이 반지하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럼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네. 지금 현재도 이런 사수판이나 여러 가지 역류 방지 장치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들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예. 주거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또 본인의 안전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좀 이런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도 또 반지하 관련해서 구체화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